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4월 30일에 대북 정책을 발표했어요. 취임 100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발표하냐, 왜 정권이 출범했는데 대북 정책이 안 나오냐 이렇게 궁금해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침 햇살에서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이든이 발표한 대북 정책에서 목표를 뭘로 삼았냐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한 게 눈에 띄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용적이고 미세하게 조정된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실전 배치된 주둔 병력, 이건 즉 미군을 말하는 거죠.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미군, 군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하겠다. 세 번째로는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병행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정부는 일괄 타결식도 아니고 전략적 인내식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괄 타결이라는 거는 트럼프인 거죠. 트럼프처럼 일괄 타격을 노리지도 않을 거고,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죠. 오바마처럼 하지도 않겠다. 즉 트럼프도 오바마식도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발표한 게 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사실 개요 정도잖아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뭐 바이든 정부가 실용적이고 미세하게 조정된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실용적이라는 건 뭐냐? 과거엔 뭐가 비실용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실용적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나와야죠. 트럼프가 일괄 타결하려고 했던 게 실용적이지 않았다. 그럼 실용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미세하게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 미세한 조정이란 게 뭐냐? 뭘 조정할 거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단계적 접근이다.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고 하면은 뭐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뭐 2단계든 3단계든 뭐 몇 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냐? 그러면 1단계,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뭘 하겠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외교와 단호한 억지도 그래요. 뭐 외교를 할 영역은 무엇이고 단호하게 억지하겠다는 건 또 무슨 분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밝혀야죠. 북한이 당장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규모를 키워서 억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PPT에 있는 내용, 요게 정말로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부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 이상한 거예요. 5월 9일 날에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북한의 무반응 때문인가? 왜 바이든표 대북 정책을 공개를 뜸들이지? 라는 보도를 냅니다. 중앙일보는 보수 언론이죠. 보수 언론, 친미 언론이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뉴스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이든 대북 정책 세부 내용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너무 전략적 고려 때문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바이든 대북 정책이 저게 다가 아닐 텐데 세부 내용 공개를 왜 안 하지? 이게 의아한 겁니다. 보수 언론이 보기에도.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은 첫 번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걸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데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내는데 새로우려면은 어떻게 내야 됩니까? 새로운 대북 정책이 뭔가요? 미국이 북한이랑 대화하겠다 이러면 새로운가요?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있잖아요. 트럼프는 북한이랑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이든이 대화한다고 해도 새로운 대북 정책은 아닌데.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에게 기대를 걸기도 하죠. 대화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왜냐?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사상 처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뭡니까?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 평화체제 구축하자, 이런 걸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과거 미국 정부, 과거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트럼프가 다른 미국 정권, 다른 미국 대통령과 다르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합의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뭘 했습니까?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대북 제재도 뭐 계속했고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뭐 이런 것도 계속했어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게 이제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싸우지 않고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정말로 관계를 개선할 거야.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왜 했냐? 미국이 북한에게서 핵 공격 당할까 봐 그랬던 거예요. 2017년 11월에 북한이 화성 15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실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북한은 미국 전역을 핵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2월 18일 국가안보전략 핵심 기조로 본토 및 미국민 보호를 들었어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인 밥 우드워드는 자기 경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매일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북한의 핵공격이죠. 일어난다면 빨리 멈출 방법이 뭔지를 고민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매티스가 야, 북한을 공격할 때가 다가왔는데 북한을 공격하기 정말 싫은데 어떻게 멈출지 고민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미국을 핵공격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멈추지 이걸?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보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일단 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죠. 이 사람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향해 발사될 핵무기뿐 아니라 핵 확산의 위협을 줄여 훨씬 더 안전하고 나은 미국을 만들어내는 거다. 뭐가?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안전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앞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야 된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냐. 북한이랑 싸우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트럼프가 뭔가 특별하고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트여 있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을 했어도 비슷한 경로를 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해. 대화한다고 해서 북한이랑 싸우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클린턴에도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맺었죠. 1990년대. 이 합의를 맺게 된 과정을 보면 이랬어요. 북한이 예전에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죠. 이 NPT에 가입해서 뭐 IAEA 통제하에서 평범하게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평화로웠던 핵 문제를 깬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갑자기 북한에게 핵 안전조치 협정이란 걸 추가로 맺자 뭐 이런 걸 요구를 해요. 다른 나라한테는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북한한테만 이걸 맺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했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걸 강요하냐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뭐 체결하게 됐단 말이에요. 핵 안전조치 협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미국이 또 뭐라 그랬냐, 인공위성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뭐 옆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뭐냐면서 특별 사찰해야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건 핵시설 아니고 그냥 자기네 군사시설이다. 그래서 이건 사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뭐 몰아세우는 거죠. 이 사찰이란 게 미국이 이 사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봐야 돼요. 미국이 2003년에도 이라크 침공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과정으로 침공을 했냐면은 당시에 이라크 대통령이 후세인이었거든요. 후세인 대통령이 살던 궁을 사찰을 해야겠다. 거기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사찰을 했어요. 그래서 침실까지 사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대량 살상 무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진짜 없구나 라고 하고서 이라크를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침공을 했죠. 이런 양아치 국가가 이제 미국인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기가 만약에 정말 없으면,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확인되면 침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북한이 옥신각신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을 할 거면은 NPT 안 한다 그러면서 탈퇴 선언을 했어요. NPT란 또 뭐냐면은 미국이 핵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핵보유국이 너도 나도 핵을 가지면은 미국이 핵보유국으로서 이점이 없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힘에
핵심이 핵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핵 보유국이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여 체제를 만든 거죠.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핵무기를 갖고 그 외의 나라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핵무기 없는 나라는 핵 공격하지 않는 걸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NPT라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가입시킨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여기서 탈퇴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냥 탈퇴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일단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이 정상적으로 NPT를 그냥 탈퇴하고 핵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도 야, 나도 핵무기 갖고 싶었는데 미국이 NPT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참고 있었는데 북한은 NPT 그냥 탈퇴하고 핵을 그냥 핵무기 만들어 버리네? 나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도 나가서 핵무기 만들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독점 체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단 북한이 NPT를 탈퇴하지 않도록 시급히 협상을 한 거예요. 그 협상 결과가 바로 제네바 합의인 겁니다. 이 제네바 합의 내용도 좋아요. 북한과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뭐 싸우는 거 그만두자는 거죠. 전쟁도 그만두고 수교도 맺고 경제적으로는 교역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은 핵으로 위협 안 하겠다, 북한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또 북한에게 원자력 발전소, 영변 발전소를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 영변 발전소를 없애고 대신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합의가 지켜졌냐? 그렇지 않은 거죠. 제네바 합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미국이 2003년까지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2002년 8월 사진이거든요. 안 지킨 거예요. 땅만 파놓고 좀 콘크리트 좀 부어놓고.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네바 합의가 파기됐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클린턴이 제네바 합의를 맺었네, 이 제네바 합의 내용 되게 좋네 라고 해가지고 야, 클린턴은 다른 대통령이랑 달라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클린턴은 북한이 NPT 탈퇴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네바 합의를 한 거예요. 이 제네바 합의를 지킬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클린턴이 과거 미국 정권과 다르게 북한이랑 정말 잘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클린턴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적대하는 대북 적대 정책을 폈던 건 똑같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한 게 없어요. 어떤 정권은 군사적 압박을 더하고, 어떤 정권은 제재를 중점적으로 두고, 어떤 정권은 인권 공세를 펴고, 어떤 정부는 대화를 하면서 대북 적대 정책을 편 겁니다. 그냥 이런저런 방법들,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바이든 정책도 새로운 게 없죠. 미국에게 새로운 대북 정책이라는 건 뭡니까? 오직 한 개 있는 거예요.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한다. 단 하나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놔도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바이든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해도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예요? 합의를 맺어도 트럼프처럼 실제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합의 맺어도 안 지키잖아요. 아니면 또 하노이에서처럼 정상회담 하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하노이에서 뭐 했습니까? 그냥 깨버렸잖아요. 뻘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큰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거다. 그럼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하려면 뭐 어떤 걸 발표를 했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 뭐 어떤 걸 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게 북한이 요구한 거고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은 전 세계가 지지했죠. 이거에 맞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럼 남북미 전 세계가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정치 영역을 보면은 싱가포르 성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해 나가자. 그거에 맞게 해야죠. 그러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서로 각 나라의 대표부를 설치한다. 뭐 영사관과 대사관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이걸 낮은 단계부터 해가지고 점차 수교까지 맺도록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네바 합의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표부를 설치한 다음에 대사급으로 올려나가자, 이런 합의가 실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군사적으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성명 2항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죠. 이거 1차 북미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 지켜야죠. 이걸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장이 열리게 되겠죠. 훈련 중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종전선언을 발표를 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해 나가야죠.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라고 할까요? 어쨌든 교류협력을 추가로 해야 되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올림픽이 끝난 후에 봄이 온다 라고 서울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을에는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죠. 또 과거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북한도 미국에 공연을 보내려고 했는데 끝내 무산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정치, 군사, 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정책을 발표했으면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에 있는 온 국민이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하면 드디어 북미 관계가 개선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현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런 정책을 미국이 냈는데 북한이 거절하겠어요? 거절하지 않겠죠. 이 제안을 거절하면 뭡니까? 북한은 그냥 미국이 싫은 거네. 북한이 되게 구태의연해가지고, 야, 미국이랑 싸울 생각밖에 안 하고, 미국은 정말 관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북한은 뭐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 고립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 사실은 북한이 계속 주장하던 내용도 이런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 정도 정책을 내면은 미국이 대화하자고 제안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대화하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없고 그냥 북한이랑 적대하겠다라는 마음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억지를 병행하겠다 이런 표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말고 뭐가 좋고 나쁘고 이게 어떤 뜻이고 할 게 없을 정도로 내용이 없고 별게 없죠. 바이든 대북 정책을 꼬집을 게 있다고 하면은 한 게 있는 게 야, 이거 완전히 속임수다 라는 것 뿐입니다. 속임수란 게 뭐냐면은 바이든은 사실 새로울 것도 전혀 없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새로운 대북 정책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북 정책을 차라리 발표를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의 대북 정책을 설명할 테니까 만나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냐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북 정책을 냈어. 우리가 낸 건 되게 새로운 거야. 트럼프랑도 다르고 오바마랑도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정책을 냈는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대화를 거절하네? 지금 북미 대화가 안 되는 건 북한 탓이야. 북한이 나빠. 라고 현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라고 한 거예요. 이 속임수가 사실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때도 딱 이랬어요. 오바마 되게 이미지 좋잖아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미국의 진보 정치인의 상징 같은 거 아닙니까? 오바마가 말로는 이렇게 했어요. 북한 지도자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대북 정책을 폈습니까? 전략적 인내를 했어요. 전략적 인내란 게 뭐냐면 북한을 제재를 해서 정권 붕괴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든 대화를 제의하든 반응을 안 하겠다. 대화를 제의를 해도 협상하지 않겠다. 그냥 제재를 해가지고 정권 붕괴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오바마도 가식적으로 했던 거죠. 바이든도 똑같이 속임수다, 이거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사람을 속이기에도 아무리 가식적으로 냈다고 해도 너무 부실한 거죠. 속이려고 해도 속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포장을 해주려고 해도 포장할 수가 없어요. 왜 세부 내용이 안 나오지? 이런 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라는 거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미국이 수세적이구나 라는 겁니다. 미국이 수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는 가장 먼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CVID가 없어진 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맨날 얘기하던 북한 핵 문제 정책이잖아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CVID란 표현이 없어졌다. 그리고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미국이 북한에게 계속 무시당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하자고 구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3월에 북한에 대화하자고 북한 표현으로 하면 간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야, 이건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이 대화 제의하는 거 무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 개망신 준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도 대화하자고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일 수도 있는데 바이든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대북 정책 발표해놓고 그거 설명하겠다고 대화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기사 보면은 뭐 북 반응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북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최선희 제1부상이 말했잖아요. 계속 무시하는 거죠. 어쨌든 계속 무시당하는데도 미국이 계속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완전히 저자세다. 공세적인 자세면은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겠다, 뭐 전쟁한다, 아니면 제재한다, 뭐 이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기 마련이죠. 공세적인 태도면. 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진 않은데 북한과 대결하기엔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수세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죠. 북한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어정쩡한 것도 보통의 나라 사이면은 이 어정쩡한 관계로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예전에 뭐 사이가 좋았다가 사이가 나빠졌는데 뭐 그 나쁜 상태로 그냥 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그런 평범한 나라들과의 관계랑 달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주의 나라잖아요. 제국주의가 뭐예요? 과거에는 막 식민지 뭐 이런 거 했던 게 제국주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수탈해서 자기 배불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 약탈과 수탈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세워 가지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나 나라가 있으면은 뭐 공격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뭐 이렇게를 하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제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힘으로 억누르는 거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게도 방위분담금 내라고 하고 자기네 무기 사라고 하고 우리가 뭐 좋아서 삽니까? 미국이 힘센 나라니까 미국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데 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제압하지 못해서 방치하고 있다?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할 줄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속된 말로 짱이었는데 미국이 짱이 아니구나 이런 게 전 세계에서 폭로가 되는 거죠. 그럼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말을 점점 안 듣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속된 말로 개기는 나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 베네수엘라, 터키 이런 나라들이 미국 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미국이 북한한테 정말로 찍소리 못하네? 우리도 미국 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미국 말 안 듣기 시작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이 노발대발 막 화내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나쁜 말 하고 뭐 고압적인 태도로 막 막으려고 하긴 하겠지만은 한국이 야 니네 뭐냐 북한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 북한이랑 경제 협력할 건데 뭐 너네 북한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을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 이 상태로 보면은 실제로 찍소리 못 내는 거죠. 북한한테 저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까 말까 이것 때문에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게 찍소리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걸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뭐 북한에게 강경하게 대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막을 수가 있어요?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대화를 하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면은 북한이 뭔가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평화협정 체결하자. 대북제재 해제하라. 뭐 이런 거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할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그럼 뭐가 남아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형식적으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진척되는 건 없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의를 위한 회의. 대화만 하고 실제 일하는 건 없고 이게 말싸움만 주구장창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죠. 그래서 이번에 대북 정책을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대충 적당한 이야기 넣어놓고 야 우린 대화할 자세가 돼 있어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북한의 대화 제의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북한이 무시하잖아요. 북한은 대북 정책 폐기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대화 무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형식적으로 대화하는 척만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어영부영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지금 미국은 북한이 뭐 인권이 문제가 있니 뭐 이런 공세를 펴고 박살시켜서 대북전단 날리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북한이 뭐 무너지거나 북미 사이의 대결, 힘 대 힘 관계에서 북한의 힘이 만약에 줄어들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인권 공세나 뭐 대북전단 이거는 결정적으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어정쩡하게 있는 동안에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를 더 만들 수 있죠. 괴물 ICBM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더 다양하게 막 만들고. 핵실험 안 한다고 핵무기 안 만들고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핵무기가 몇 개, 어느 정도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미국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핵무기 말고도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겠다. 핵잠수함,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죠. 이런 거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게 하나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하나 시간이 가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시간이 가는 것도 상당히 압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무력한 패권 국가도 있습니까? 미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죠. 이렇게 되는 건 막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중국에게 부탁하게 되죠. 중국에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구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월 4일에 앞으로 중국과 북한 및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에게 제발 우리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대결 중이잖아요. 제재를 하니마니 막 이렇게 화해가 어쩌고 뭐 안보가 뭐 문제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와달라는 말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중국 입장에서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미국의 주요 아시아 정책 중 하나가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해서 쿼드를 만든 거거든요. 이 쿼드를 갖고 중국을 포위하겠다 하는 건데 그래놓고 중국에게는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만약에 야 내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협조하면 너네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뭔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위망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진퇴양난인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국에게 도움을 받으면 중국 포위망이 풀리고 그렇다고 중국의 도움을 안 받자니 북한을 상대할 방법이 없고 그에 반해서 북한 상황은 과거에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미국이 대북 제재해야 된다 이러면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땐 북한도 곤란했겠죠. 근데 2018년 이후부터 정상회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공고해졌어요. 그리고 베트남과도 정상회담 하면서 관계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북한은 과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요. 대내적으로도 북한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군사력도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할 게 없고 북한은 점점 더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수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 미국이 북한에게 또 한미연합훈련을 해서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깡패짓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야 ICBM 발사하지 않을까? 핵실험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인 거예요. 뭐냐?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위협하고 압박해서 이끌어낼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북한은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이제 우는 소리를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은 전례 없는 위협이다. 미국의 외교협회도 북한이 올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정책에도 아까 기억나십니까? 미국과 동맹국, 미국 병사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자기 자신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관심이 가는 거는 올해 8월입니다. 8월 달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죠.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8차 당대에서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강대강 선대선 할 때 염두에 둔 게 있겠죠. 뭡니까? 한미연합훈련인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이 근데 대표적인 게 두 개잖아요. 3월 달에 하는 훈련과 8월 달에 하는 훈련. 이 두 가지인 거거든요. 3월 달에는 어떻게 넘어갔어요. 바이든 정부도 초창기고. 근데 8월 달에 또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이것도 상황이 다른 거죠. 미국이 확고하구나. 대북조대 정책. 그럼 북한도 이건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8차 당대를 봤을 때. 그럼 분명히 북한이 올해 8월에는 강경 대응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실제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상당히 큰 위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8월이 최대 고비다.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어떤 식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개가 될지 상당히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 전쟁 위기가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아침 햇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